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학입니다. 오늘은 기준선 세 번째 시간이죠. 기준선과 10일과 20일 이평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환선은 이렇게 이평 하나씩 봤어요. 근데 이거 기준선은 이평 두 개씩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잘 보실 수 있어요. 기준선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캔들의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방향이 어딘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곧 있으면 나스닥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 겁니다. 어, 이 영상 끝나고 영상 한 개 더 촬영을 해서 5월 밴드방에 올려놓을 거예요. 유튜브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월 2만원 받고 나스닥 차트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 영상을 찍고 밴드방에만 5월 밴드방, 4월 밴드방은 안 올릴 거예요. 5월 밴드방에만 올릴 테니까 재등록 빨리 해주시고 신규 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 기준선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기준선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락 기준선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평들 만약에 22평과 12평이 이렇게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캔들의 위치가 12평 2평 아래면 캔들은 지속 하락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상승할 때 역시나 반대로 보시면 돼요. 상승할 때, 자, 기준선이 상승을 할 때 캔들은 11, 2평 위에 있다. 그러면 진짜 방향은 상승입니다. 이때는 매도를 잡지 않으셔야 되세요. 간단하죠? 이제 기준선이 언제 움직일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했습니다. 자, 여기 26을 딱 그어보면 26 여기서 움직이죠. 여기서 캔들이 위에 있다. 그러면 상승. 캔들이 움직일 때 위에 있다. 상승입니다.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자, 기준선이 횡보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캔들이 21, 2평 아래에 있다. 그러면 기준선과 캔들의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하락을 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도 기준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캔들은 어디 있죠? 11, 2평 위. 그러니까 상승. 일목균형표는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상승할지 하락할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만 보더라도 충분히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떡하냐? 자, 여기서 이 부분 어떡할 건데? 이 부분 어떡할 건데? 이러면 그때는 전환선을 함께 봐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도 마찬가지. 일봉 조금 더 볼까요? 자, 여기서 일봉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기준선이 상승할 때 캔들은 일봉 위에 11일평 위에 있고, 기준선이 하락을 시작할 때 캔들은 21일평, 이건 이미 벌써 데드 11일평 21일평 데드가 났네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21일평 아래로 내려왔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캔들은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렇게 상승했을 때, 자, 21일평 아래이기 때문에 훅 빠져서 이제 함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어렵진 않죠? 자, 기준선이 상승할 때, 자, 기준선이 상승할 때 이 부분 21일평 위, 11일평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쭉쭉쭉 계속 올라가는 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고 분봉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도 기준선이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됐네요. 여기서부터 상승이네요.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할 때 캔들은 어디 있죠? 11일과 20일, 10일과 20일이 데드 크로스가 났지만, 데드 크로스 상태지만 11일평 위에요. 그죠? 11일평 위에입니다. 데드 크로스 상태지만 11일평 위에요. 본격적인 기준선에 상승하면서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인 기준선의 상승, 그리고 11일평 위 캔들의 상승.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대응은 어떻게 하시냐? 그냥 11일평 위에서 매수 잡으면 됩니다. 11일평을 기준으로 통과시 매수를 하시면 되세요. 물론 이미 기준선을 언제 기준선이 상승할지 계산을 해 놓으신 다음 이렇게 세로 선을 그어 놓으시고, 이때 11일평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매수하면 상승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재밌나요? 차트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26을 그어봐요. 26을 딱 그었을 때 기준선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하겠죠. 물론 이만큼 기준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볼게 캔들과 기준선의 거리, 그러니까 3위평과 기준선의 거리, 그리고 11위평 위에인지 11위평 아래, 아니면 21위평 아래인지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캔들이, 이게 기준선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나, 기준선이 하락을 이제 시작할 때나 상승을 시작할 때나 캔들은 기준선 주변에 와 있어요. 이미 확인해 볼까요? 아, 이것도 재밌는데, 이것도 엄청 재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엄청 재밌습니다. 자, 캔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자, 기준선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캔들은 이미 기준선 근처에 와 있습니다. 볼까요? 캔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캔들은 기준선 근처에 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기준선이 상승할 때 캔들은 기준선 근처로 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기준선이 하락할 때 캔들이 21평 위죠. 그럼 다음 캔들은 뚫을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준선이 움직일 때는 캔들이 이미 기준선 근처로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2평 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쉽죠? 자, 이평 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자, 어제 말씀드린 게 기준선이 움직이기 전에 캔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캔들이 기준선이 상승을 했을 때 캔들은 21일 평 아래입니다. 그러면 쭉 빠졌다가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 버렸네요. 61일 평 어제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61일 평 어제 설명드렸던 그대로. 자, 그러면 61일 평으로 한번 볼까요? 우선 기준선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는 이미 캔들은 기준선 근처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죠. 기준선이 움직일 때는 와 있고 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죠. 여기 기준선이 상승을 시작할 때는, 횡보하다 상승을 시작할 때는 기준선 캔들은 기준선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는 거죠.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11일평 위인지 아래인지. 음봉으로 끝났지만 61일평이 음봉으로 끝났지만 기준선 상승해 버려서 이렇게 갭 상승을 만들어 버렸네요. 1분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분봉 3분봉 많이 보시죠. 자, 여기 기준선이 이렇게 상승할 때 캔들은 어디 있죠? 21일평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선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캔들이 상승, 기준선 이미 가까이 근처. 여기서 매도 잡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21일평 아래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도 잡지 마시고 21일평 아래로 내려왔을 때, 22평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도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캔들이 상승할 때는 21일평, 기준선이 상승할 때는 22평 위에서 매수를 잡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여기는 큰 횡보라 가지고 기준선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데, 이때는 뭐 2평 보고 매매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는 1분봉이라서 그렇지 보통 횡보하는 기준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오거나 올라가지는 잘 않습니다. 보통 올라갔더라도 다시 내려옵니다. 아래 꼬리라도 답니다. 이렇게 다시 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큰 분봉 한번 볼까요? 5분봉이라도 한번 볼게요. 자, 말씀드렸죠. 이번에 캔 기준선의 상승 어디 있죠? 여기 위에 상승.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자, 기준선이 상승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자. 그러면 캔들이 기준선 근처로 옵니다. 21일평 아래이기 때문에 캔들과 기준선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 그리고 다시 캔들이 근처로 왔을 때 11일평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기준선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큰 분봉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기준선이 캔들이 기준선 가까이 왔을 때 21일평 위인지 아래인지. 자, 여기서 움직일 때 캔들이 이렇게 기준선이 움직이죠. 21일평 11일평 위에네요. 그러면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억지 같나요? 이것도 뭐 억지 같은가요? 자, 기준선 상승은 언제 할지 알잖아요. 저희들은 언제 할 줄 압니다. 여기 고가와 저가가 여기 있는데 기준선 상승은 언제 할까요? 그걸 계산한 다음 캔들이 기준선 근처에 왔을 때
더 하락할지 지지받을지는 이렇게 21일평과 11일평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의 대응에 좀 더 힘을 실어 줄 듯 합니다. 여기서 이런 분들 많잖아요. 윗꼬리에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매도 청산하고, 윗꼬리에 무서워서 매도 청산하고. 이런 법칙, 이런 규칙을 알면 견딜 수 있겠죠. 이 윗꼬리들을 견뎌서 더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선 매매는 기준선만 이용해서 매매도 가능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기준선 아래의 시가에서 매도, 여기서 매수 청산, 다시 매도, 여기는 본청이나 손절, 그리고 요거는 매수, 본청이나 손절, 매도,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청산.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도 매수, 여기는 손절, 다시 올라왔을 때 매수, 손절, 매수. 손절은 짧고 본청이나 손절은 짧고 매수 추세는 확실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확실한 추세를 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자책 무릎어깨 매매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무릎어깨 매매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자책 원하시는 분들, 여기 이 무릎어깨 매매법에 여러가지 매매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기준선 매매법은 뭐 제가 만든 매매법이 아닙니다. 원래 있는 매매법이에요. 원래 있는 매매법입니다. 원래 있는 매매법입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보시면, 자, 매수 매도 자리가 확실히 이제 보이십니까? 자, 꼭지 확인하고 어깨에서 파는 거. 그죠? 매수 매도 자리 확실하게 보이십니까? 일부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준선 아래에서 이제 내려왔으니까 요 캔들에서 매도 버티는 거예요. 기준선 터치할 때까지. 그리고 매도 청산, 여기서 매수 계속 먹고 있죠. 지금 계속 지금 먹고 있죠. 기준선 건들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 여기서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힘들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힘듭니다. 세상에 완벽한 매매법은 없습니다. 뭐 승률 98%, 뭐 100% 가까이 되는 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어그로 끌기고, 세상에 완벽한 매매법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매매법 있으면 다 돈 벌죠. 뭐 150만원으로 뭐 3억 만들고 40억 만들고 뭐 100억 만드는 그런 매매법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매법을 최대한 많이 알고 내 걸로 만든 다음 그거를 활용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매매법, 이번엔 이 타이밍에는 A 매매법, 이 타이밍에는 B 매매법, 이 타이밍에는 C 매매법. 구간마다 매매법이 다 달라요. 근데 모든 매매법을 한 가지 매매법 가지고 모든 구간을 다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승률을 높이기 위해선 구간마다 매매법을 조금씩 달리 가져가셔야 되고,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또 20분이네요. 20분 가까이 했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